Australia is committed to leading urgent action to combat plastic pollution. It's choking our oceans. Canada will ban harmful single-use plastics from coast to coast to coast. 어려도 안 돼. 해야 돼. 큰일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멸종위기 중 동물을 공부해서 그런지 막 동물들이 그런 거 코끼리가 먹고 이런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아니 전 아까 전에 식사하고 우리 플라스틱 컵에다가 커피 주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저만 해도 몇 개를 쓰는데 근데 그렇다고 또 안 버리자니 이거를 이상한 것 같고 계속 받으니까 와 이 정도면 진짜 양이 어마어마하겠구나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진짜 우리 주변 곳곳에 플라스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 몸에 걸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플라스틱이 과연 몇 프로 정도가 될까요? 이 옷들도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그죠. 옷 운동화도 플라스틱. 플라스틱이고, 뭐 안경도 플라스틱이고. 맞죠. 100% 봅니다. 운동화 청바지도 플라스틱이라고? 그런 거 아닌가요? 합성섬유. 합성 섬유로 합성 만든 섬유는 것들은 다 플라스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몰랐네. 운동화 밑에 있는 것도 그 고무잖아, 합성 고무. 저희 지금 여성들 중에서 이제 방송 화장 하다 보면 이렇게 속눈썹 같은 것도 그죠. 연장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다 플라스틱 맞죠? 다 떼세요. 다 떼세요. 자연한 아니에요. 다 떼세요 이제. 아, 지금 큰일 설명을 납니다. 못하겠어요. 왜요? 저거 떼면 큰일 납니다. 시청자를 보호를 위해서. 지켜줘야 됩니다. 예예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안경도 이제 유리로 안 만듭니다. 그렇죠. 플라스틱으로 맞아요. 만들고 렌즈도. 있고요. 그 우리 소비의 목숨줄, 신용카드도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은 플라스틱이 없는 곳이 근데 없어요. 쌤 정도 되시는 분이시면 여기 나오실 때 그 삼배적삼으로 되신 거 정도 입고 나오시면 어허 여기 플라스틱이 얼쑤 이렇게 안경 나오시면 두고 나무로 된 거 깎아갖고 오시고. 안경 벗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경. 정도 되시면은 예 반성을 하시라. 신발도 벗으셔야 되고 나박씨 그것이 선생님 정말 선생님께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죠. 그러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누구도 플라스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네. 혹시 호모 플라스티쿠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와, 저희 요즘에 지금의 인간은 지금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중독되어 있는 현대인의 삶을 풍자하는 단어가 호모 플라스티쿠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중독. 그러면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을 얼마만큼 생산해서 소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충격적이겠지. 1950년에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200만 톤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80년이 되면 7천만 톤, 2000년이 되면 2억 3천만 톤, 지금은 거의 4억 6천만 톤을 쓰고 있죠. 와 갈수록 빨라지네. 그러니까 70년 동안 우와.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량이 230배가 증가를 한 것이고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는 20년 만에 또 2배가 증가한 그러니까 그게 것이죠. 엄청나다. 이거 그래프 보니까 점점 더 가팔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최근 들어. 그러니까요. 지금 4억 6천만 톤을 1년에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는 얼마나 나올까요? 와 플라스틱은 거의 그대로 쓰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한 4억 톤은 나오나? 4억 6천만 톤. 설마. 네. 4억 그렇게 6천 톤 많이? 그대로 나오겠는데? 그렇게 많이. 어떻게요? 아니에요. 쓰레기면 한 그러니까 절반 정도? 절반 정도. 절반? 절반이면 2억 3천만 톤요? 네. 좀 더 쓰시죠. 받고 많이 3억 벌어요. 5천만 톤 정도로 마무리하시죠. 정답입니다. 역시 평상시에 많이 버리시는 분이 버리셨나 정확히 봐요. 하시네요. 아니에요. 아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4억 6천만 톤을 1년 동안 소비를 하고 있고요. 3억 5천만 톤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와. 소비량의 한 80%좀 못 되는 양들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것인데요. 대단하네. 1년에 나오는 양이 이 정도예요. 그런데 플라스틱 쓰레기는 버려지면 안 썩잖아요. 네. 이게 또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1950년부터 해마다 지금까지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70년 동안 나온 쓰레기를 모두 합치면
무려 70억 톤에 달하는 쓰레기가 배출된 것이다라고 하고요. 네. 그쯤 되면 지구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플라스틱 행성으로. 그렇죠. 정말 와, 너무 진짜. 심각한데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앞으로 줄어들 거냐. 늘어나니. 늘지 않을까? 이제 추세를 보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의 소비를 생각하게 되면은 플라스틱 소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 이게 진짜 악몽 같은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자, 2060년까지 12억 3천만 톤으로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2060년까지 또 3배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플라스틱 생산이나 소비가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우리의 소비가 점점 더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람들이 점점 더 편리한 소비를 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을 탐닉하는 사회로 가게 되는데요. 일단 인류의 플라스틱 사용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네. 잠깐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1930년대가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플라스틱, 그러니까 폴리에틸렌, 나일론 같은 플라스틱이 새롭게 개발이 되고요. 30년대 후반에 뭐가 터져요? 전쟁. 그렇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잖아요. 플라스틱이 전쟁에서 엄청나게 활약을 하게 됩니다. 폴리에틸렌은 레이더의 소재로 쓰이게 되고요. 나일론은 낙하산 소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기간 동안에 플라스틱 생산 설비가 군수 산업 때문에 엄청나게 증가를 해요. 근데 전쟁이 끝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전쟁 때문에 공장은 엄청나게 지어놓았는데 쓸 데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제 군대로는 못 보내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쓸까? 사람들이 이제 플라스틱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이니까 1950년대부터 한 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일회용품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저게 뭐야? 집안일을 줄여준다. 1955년에 미국의 라이프 매거진이라는 유명한 잡지의 표지 사진인데요. 이런 사진이 등장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시작된 거다. 그 당시 플라스틱 업체들은 많이 팔아야 되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막 좋은 거라고 이렇게 막 맞아. 홍보를 해서 수요를 막 늘리려고 많이 팔아먹으려고 광고에서. 하니까요? 네, 정답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저 사진은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 생산자들의 욕구,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쓰고 버리는 낭비적인 문화를 인류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이라든지 이런 일회용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당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안 버려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 일회용 컵을 씻어서 계속 재사용을 하는 거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생산자들이 당황을 하는 것이죠. 이게 아닌데 왜 이래? 버려야 다시 돈이 그러니까.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일회용품에 열광하면서 마구마구 소비를 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절약을 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비, 이 멋진 소비에 중독되세요. 이 멋진 소비를 마음껏 즐기세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There's nothing like Saran wrap. It's the crystal clear plastic that lets you see everything you wrap. Now look at this. Saran wrap clings like magic. Just press it into place over any bowl or dish, and it stays. Nowadays, everything can be made in plastic. In the world of tomorrow, plastics will certainly call the tune. 너무나 혁신적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아무 거리낌 없이 쓸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소비자들만의 선택이었을까? 플라스틱을 만드는 생산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문화는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편리함을 무기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을 하고요. 60년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일회용품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플라스틱 병이 등장하고요. 일회용 비닐봉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으로 커피점에서 테이크아웃하는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요. 1973년이 되면 플라스틱의 대명사 페트병이 마침내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우리는 마음껏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품과 포장재를 소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와. 저는 사실 태어나서부터 제가 기억이 있는 순간부터는 항상 뭔가 플라스틱이 대중화된 이후로 살아와가지고 플라스틱 없이 생활을 한다라는 게 상상이 잘 안 돼요. 너무 불편했을 것 그러니까 예를 같다라는 들어서 생각이 태어나자마자 우유 젖병을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네네네. 우리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 때는 엄마 젖이나 동네 이모들 뭐 이렇게 형님 그거 넘어가셨어요. 그거는 심청이잖아요. 심청이잖아요. 거의. 조선시대 정도 가야. 동명젓까지 가면 어떡해요? 이거 젖병을 문 적이 없다니까. 네, 믿을 뻔했어요. 누구 라떼로 가세요? 놀리지 마세요. 지금은 사실은 유빈 씨 말처럼 플라스틱으로 소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플라스틱은 뭘로 만들까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뭘로 만들어? 석유화학. 정말 여러 개 맞다. 고분자로 쭉 네, 연결해. 우리가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프타라고 하는 부산물이 나와요. 이 나프타라고 하는 부산물을 쪼개어서 다시 합성을 하게 되면은 펠릿이라고 하는 쌀알 모양의 플라스틱 원료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네. 이 플라스틱 원료를 산업의 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모양도 작았네. 이 플라스틱 펠릿을 녹여서 그리고 다양한 첨가제를 넣으면서 다양한 성질의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모양의 플라스틱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플라스틱은 유리라든지 금속과 다르게 몇백 도의 조건에서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적은 에너지 비용으로 원하는 모양들을 다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의 소비량이 그리고 플라스틱의 사용 용도가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인데요. 전 세계에서 1년에 한 4억 6천만 톤을 소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만큼의 많은 플라스틱을 쓰고 있을까 한번 볼 텐데요. 페트병인데요. 지구를 1년에 56억 개를 소비를 합니다. 페트병을 일렬로 세워놓으면 지구를 14바퀴 돌 수 있는 길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와. 비닐봉투는 다 펼쳐놓으면 서울 면적의 13배가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을 듣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플라스틱 컵은 이렇게 쌓게 되면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를 한 번 갔다가 다시 반을 올 수 있는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만. 대박이다. 이게 생산량이 아니고 사용량이잖아요. 사용량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 훨씬 더 많이 쓸 것 같은데. 인구도 적은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사용을 하는 셈인가요? 안타깝게도 한국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 진짜요? 예, 1인당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 조사를 한 것을 보면요. 한국은 1년에 한 사람이 44kg을 소비를 한다고 하고요. 호주와 미국 다음으로 3위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제가 딱 44kg예요. 저도 딱 44kg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다리 하나가 44 아니에요. 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일단 그
이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3대장이 이 페트병, 일회용 컵, 비닐봉투라고 하는 건데요. 네. 최근에 떠오르는 떠오르는? 일회용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맞추고 페트병? 빨대? 빨대? 예, 민상 씨와 아주 연관이 있고 일회용품입니다. 그렇다면 알것 같습니다. 배달 그거 용기. 배달 용기? 배달 용기. 맞습니다. 맞아요? 또 저래? 배달 문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배달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일회용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다 짜장면 시키면 다회용 그릇으로 왔거든요. 맞아요. 회사에 갔죠. 예. 예, 근데 2010년이 되면은 배달 앱 서비스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일회용기에 음식을 담아서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맞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 서비스가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방콕을 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서 배달 문화가 엄청나게 확산이 됩니다. 맞아요. 통계로도 확인이 돼요. 2019년에 배달 서비스 시장이 9.7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2021년이 되면 26.2조 원으로 코로나 거치면서 2년 사이에 무려 3배가 와. 증가를 합니다. 와. 문제는 배달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만간에 배달 용기가 페트병이나 일회용 컵을 제치고 가장 많이 쓰는 일회용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니 쌤 역시 문제는 민상 씨였군요. 저는 억울합니다. 어머나. 예. 저는 지금 하셔야 될 것 우리 제작진이 저한테 죄송하다라고 하라고 돼 있지만 저는 죄송하지 않아요. 제가 쓴 게 아닌걸요. 거기서 그걸로 줬는걸요 나한테. 민상 씨하고 이 대기실 같이 쓰잖아요. 뭘 그렇게 오는 그것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예. 주니까 가져온 건데.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배달을 시켜 먹으면 예. 일회용 배달 용기가 얼마가 나올까요? 한 4-5개 나올 것 같아요. 최소 4-5개는 메인에 그래도 그 사이드로 통. 비닐봉지도 메뉴마다 몇 개. 다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역시 많이 시켜 보셔가지고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예, 아시는데요. 언론사에서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와우. 2인분 기준인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족발이래요. 아이고 유민상. 참 문제. 전 지금 저수도대로 시켜 먹습니다. 근데 진짜 많다. 그러니까요. 지금 평균 따지게 되면은 약 10개 정도 나오죠. 10개요? 그러니까 2인분 시켰을 때 10개 나오니까 한 사람당 한 번 배달시켜 먹으면 5개 그렇죠. 용기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또 그 한때 배달의 민족 아니었습니까? 아, 그죠. 예. 이럴 때 조금 부끄럽습니다. 최소한 전 쓰레기 일단 모을 때부터 이제 투명한 거 따로 모으고 당연히 거기에 색깔 있는 거 따로 모으고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해서 다 분리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노력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비록 일회용품을 소비하고 있지만 그럼요. 분리배출 정도는 내가 잘하고 있어. 확실하게. 그러니까 분리배출 잘하니까 뭐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써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민상지처럼 또 접니까? 아이고. 오늘 제대로 만나셨어요. 분리배출을 잘하면 플라스틱이 다 재활용될 거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없을 거야. 네. 라고 철석같이 믿는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아니, 좀 그거 뭐 낫지 어떻게 해야 않을까요? 그럼 민상 씨가 생각할 때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의 몇 프로가 재활용될 것 같아요? 재활용? 그리고 뭐 어느 정도는 깨끗하게만 씻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더러운 거 빼면 최소한 뭐 한 50% 이상은 다 되지 않겠습니까? 절반 이상은 반 최소한. 이상? 한 70-80%는 그래도 조금 뭔가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환경부 예. 통계를 보면요. 우리가 가정에서 배출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일단 예. 60%가 재활용이 되고 있다. 오, 많이 되네. 어느 많이 정도 되는구나.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면 꽤 높은 편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통계의 함정이라는 거죠. 60%가 진짜 재활용된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스틱 재활용 그러면 플라스틱을 녹여서 네. 다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드는 것을 플라스틱 재활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저 환경부 통계에는 플라스틱을 태워서 예. 그 열을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연료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도 재활용으로 분류를 해요. 아, 연료로 사용하는 거?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플라스틱을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비율은 얼마가 될까요? 16.4%. 순수하게는 딱 저만큼. 네, 그렇죠. 와, 진짜. 이렇게
발전소각으로 태워지는 양이 무려 38.2%예요. 아, 그만. 그러니까 물질 재활용과 발전소각을 합쳐서 60%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제대로 재활용되는 것은 20%가 채 되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네. 다른 나라들은 네. 플라스틱 쓰레기를 잘 관리하고 있을까?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메리카. 아니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하는데도 16%면 외국은 한 자리 퍼센트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높은 것이죠. 아, 더한데요? 네. 70억 톤의 쓰레기 중에서 70년 동안 재활용된 양은 9%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도 전 세계의 평균 재활용률은 9%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절대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 물질이 아니다. 재활용을 통해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답이 아닌 것이죠. 자,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왜 이렇게 낮을까요? 우리는 재활용과 관련된 어떤 함정에 빠져 있을까요? 아이고. 저 다 플라스틱이에요? 아, 저걸 재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비닐이라도 좀 떼서버리지. 와, 저 9%밖에 안 돼. 이제 더 이상 묻을 것도 없겠어요. Dan mereka terus jadikan kita sebagai tempat sampah. Ini nyapu. Kita capek terus menghirup udara plastik. 와, 이거 충격이다, 이거. 중간에 또 재활용률이 9%라 그래가지고 이거 뭐 아니 뭐 도대체 여태껏 뭘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배신감 느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동안 분리를 한 걸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요. 저는 거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플라스틱 이제 재사용률이 9%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플라스틱의 장점이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재능이 많다라고 네. 하는 것이 플라스틱의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것이 재활용으로 오게 되면은 단점이 돼요. 생수병은 투명한 페트병이죠. 네. 맥주 페트병은 갈색. 갈색이죠. 그 색깔이 다양하기 때문에 생수 페트병과 갈색 페트병은 같이 섞어서 재활용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아, 그러면 같은 투명한 페트병은 잘 될까? 네. 그렇지 않을. 계란판과 페트병은 같이 섞으면 재활용이 안 돼요. 같은 페트인데도 들어가는 첨가제가 다른 것이죠. 아하. 그리고 식용유를 담은 페트병도 투명해요. 아이고. 어머. 그런데 내용물의 차이 때문에 또 같이 섞으면 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 페트병 말고 다른 쪽도 한번 볼까요? 네. 네. 라면을 많이 드실 거 아니에요? 또 접니까? 네. 라면을 드시면 예. 그 라면 봉지가 있는데 라면 봉지에 분리배출 표시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없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저는 맛도 뭐 이런 거. 달걀을 첨가하면 따로 맛있습니다. 이것만 봤는데요. 달걀과 고춧가루를 또 첨가해 주시면 분리배출이 되나요? 항상 되나요? 고민이었어요. 그 라면 봉지 뒷면에 보시면 삼각형에 맞다. 분리배출 표시가 있고요. 삼각형 안에 비닐이라고 적혀 있고요. 비닐. 밑에 보면은 플라스틱 재질은 other, 그러니까 기타 재질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기타냐? 라면 봉지는 네. 여러 재질의 비닐들이 겹쳐져 있어요. 그리고 최종 안쪽에는 알루미늄까지 발라져 있죠.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복합 재질이라 그래요. 재질. 쉽게 말하면 잡탕이다. 그러면 재활용이 안 되는 거네요? 재활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같은 재질끼리 한 겹 한 겹 벗길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잡탕이니까 결국은 녹여서 재활용하기 어려워요. 결국은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소각이나 매립을 해버리는 게 더 편하다, 싸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지금은 9% 정도가 재활용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노력하게 되면 어떻게 상황이 바뀔까? 2060년이 가더라도 재활용률은 17%밖에 안 돼. 늘긴 느는데. 늘긴 느는데 상황은 개선되는데 쓰레기 발생량도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소각이나 매립되거나 환경에 투기되는 쓰레기 양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오염 문제는 재활용을 잘 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쌤, 제가 계속 저 표를 보고 있었는데 저 수치들에서 전 제일 충격적인 게 저 밑에 있는 투기량이거든요. 재활용은 9%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아니, 누가 저렇게 양심 없게 아니 가끔 그 주차장 가면은 그 아메리카노 마시고 네. 일회용 그거만 요렇게 올려놓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맞아요. 투기. 일단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투기되는 현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네. 바다로.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국가가 이제 필리핀 같은 국가, 다음에 인도, 왜 필리핀 제일 많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어머나. 주로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 국가들이 바다로 엄청나게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게요. 필리핀이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사용하는 나라일까요? 생산 아닐 것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쓰레기로 배출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중국? 중국. 제조. 설마 한국은 아니겠지. 중국 이런 미국. 건 아니에요? 네, 정답입니다. 그죠, 미국이죠. 소비의 미국이에요? 나라. 미국이에요. 네, 역시 소비의 대국.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독보적으로 많이 생산하고 쓰레기로 버리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재활용 비율은 또 선진국에서 또 바닥을 기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재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 선진국들의 문제가 뭐냐면 발생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을 빙자해서 다른 나라로 보내요. 특히 그 동남아시아 같은 저소득 국가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많이 보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살고 있는 국민들이 다 비양심적인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런 국가들은 쓰레기 관리 체계가 제대로 촘촘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요, 쌤, 이게 자국에서 좀 재활용을 하거나 이래도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굳이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은가? 플라스틱은 같은 재질끼리 모아줘야 재활용이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플라스틱은 너무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모아서 선별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인건비.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재활용하는 게 경제성이 안 나와요. 그런데 저소득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하나하나씩 다 재질별로 선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다. 그럼 이때까지 이 선진국에서 나온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어딜까요? 수입한 이것도 걸까? 슈카씨. 필리핀 아닐까요? 필리핀? 필리핀이 아무리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다 그래도 저렇게 많이 내보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진짜.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들 다 수입한 거 혹시 버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2018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한 나라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제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외국으로부터 쓰레기를 수입해서 그것을 재활용해서 원료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수입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30% 이상은 재활용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들이 재활용 업체 주변으로 투기된 쓰레기가 나중에 굴고 열악한 환경에서 재활용 작업을 하는 특히 아이들이 막 재활용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중국인들이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18년에 중국에서는 쓰레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게 됩니다. 独于国门之外，全力保障国家生态环境安全和人民生命健康。 중국에서 빗장을 잠가버리니까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동남아 국가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국가로 재활용을 빙자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Ya dulunya sawah, ladang, sawah. Kan pesannya orang dalam itu katanya, ya dibeli, ntar. Jadi kasih begini tempat begini nih. Apa kita mau di tempat sampah dari Eropa? Tidak! Tolong sampah impor, tolong sampah impor sekarang juga.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선진국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데요, 그 애초에 우리 집 쓰레기를 남의 집에다가 갖다가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플라스틱의 국가 간 이동을 막는 국제 협약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젤 협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젤 협약의 내용만 보면 제대로 선별되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저소득 국가로 재활용을 빙자해서 가는 것은 사실은 차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진짜 잘 되고 있을까? 역시 구멍이 숭숭숭 나옵니다. 플라스틱이 아닌 위장된 상태로 수출이 되는 거죠. 짱된 상태.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이 아니에요. 네. 다른 걸로. 폐지를 수출한 거예요. 폐지. 폐지. 종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런데 예. 폐지를 수입해서 컨테이너 뚜껑을 열어보니 세상의 한 30%가 플라스틱 쓰레기예요. 밀수분해 사실상 그런 거. 어이구, 그러니까 플라스틱 쓰레기가 종이로 둔갑해서 저소득 국가로 여전히 이 수출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저건 아이고 이거 다 이거 한국 거네. 어머, 저걸로 두부를 연료를 태우는군요. 저걸 연료로. 오늘 너무 많은 충격을 받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아까 두부 끓이는 거에서 좀 깜짝 놀란 게 밑에서 안 좋은 연기가 이제 시커멓게 나오잖아요. 그쵸. 원래 네. 물 좀 때우면. 그럼 저것도 건강에 좋을 것 같지는 않고. 저 처리하는 분들 보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아이도 그냥 네. 거기 앉아서 하고 그분들도 있는데. 마찬가지고 이거 참. 거기도 그건데 그 타오르는 연기는 그냥 국경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쵸. 저 공기로 다 뭐 전파되는 일산화탄소며 건데. 아주 해로운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깨끗하게 잘 관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저소득 국가로 떠넘기면 그 오염이 결국 우리한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썩지 않는 플라스틱이 환경에 버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분해되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수없이 작은 조각으로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쪼개지면은 더 골치 아픈 것이죠. 눈에 보이면 얼른 집어서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이 지구 전체를 덮게 되는 것이고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수많은 동식물들을 거쳐서 그리고 심지어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데요. It has been shown, at least in animals, that the microplastic which is ingested might get taken up by the gastrointestinal tract. So it has been found in blood, in the lymph, and also in liver. 심지어 태아에게도 엄마를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고 있는 것인데요. 심각하다. 그러면 쓰레기에서만 오로지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지.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모든 제품에서 다 가능하지 그 않을까요? 입에 닿는 거 사실 이 플라스틱 일회용 컵으로 먹으면서도 입에 빨잖아요. 허대고 약간 녹아 들어올 것 같은 왠지 그런 느낌도 좀 약간 들고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일상적인 소비 생활 전체가 미세 플라스틱을 배출시키고 흡입하는 경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종이컵을 쓰시잖아요. 네. 네. 종이컵 안쪽에 뭐가 있어요? 코팅. 비닐 코팅이 되어 있죠. 뜨거운 물이나 커피 등의 음료를 붓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오, 저 뜨거운 아메리카노 지금 세 잔째 먹고 있었는데. 어머, 플라스틱 맛이 어떤가요? 맛있던데요. 진짜로 플라스틱에 중독되신 거예요. 진짜 플라스틱 맞아요. 그래 어떻게? 컵라면 맞아. 그것도 그럼 계속 산성에다가 또 저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뭐 뜨겁고 뭐 기름기 많고 뭐 이런 거 하면 배달 용기 자체가 마라탕 한번 먹으면은 뭐 자체가 그렇죠. 와, 큰일 그리고 나. 아주 작은 단위가 있어요. 나노 단위. 나노다. 우리가 입는 옷도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다니게 되면은 옷에서 작은 섬유 조각이 떨어져 나오잖아요. 자동차가 굴러가게 되면 타이어 분진도 미세 플라스틱이죠. 엄청 나와. 우리가 걸어 다니면은 신발에 밑창이 닳잖아요. 네. 신발 밑창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도로에 계속 떨어져. 선생님 죄송한데 이 정도면 그냥 다 포기하고. 먹으면서 살죠 뭐. 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절망을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말씀을 그렇게 그래도 하실까지 가니까. 지금 이렇게 불안하는 말씀입니까? 일단은 조금 더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뭐요? 그래야 우리 일상에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우리를 덮칠 거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오염에 대응을 하자라고 나선 것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인데요. 자, 플라스틱 국제 협약의 전체 이름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입니다. 오, 법으로. 근데 이게 플라스틱을 둘러싼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또 첨예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그룹이 있어요. 강경파.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줄여야 된다. 그래서 2040년까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40% 줄이자. 40% 와.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룹들이고요. 반면에 온건파들 있죠. 네. 플라스틱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제연합. 이름에서 알 수 있잖아요. 야, 플라스틱은 죄가 없어. 그냥 플라스틱 쓰레기만 잘 관리하면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온건파는 주로 어떤 국가들이겠어요? 선진국. 이 아니죠. 온건파는 후진국. 아니, 석유는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뭘로 만든다 그랬어요? 산유국. 그렇죠. 석유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산유국들은 플라스틱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기들 경제에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유 국가들이 이 그룹이에요. 그리고 계속 경제가 성장하면서 플라스틱 산업이 강한 국가들이 있어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 국가들.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이 이런 온건파예요. 그리고 오히려 유럽 같은 국가들은 강하게 플라스틱을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Time is short. We need to be bold and innovative and act without delay. We must work together in a cooperative and constructive spirit to end plastic pollution. The obligations under the instrument shall be directly linked with the availability of adequate and predictable financial and technical resources for developing countries. We also call for the support of investments and growth
without imposing excessive burdens on producers that could impede productivity. 지금 이게 이런 의견이 진짜 팽팽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금방 올해 안에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올해 11월에 5차 회의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려요. 정말 중요한 회의가 열리네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협약이 마무리가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약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의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지금과 같은 방식대로 플라스틱을 남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우리가 계속하면서 대안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국민들도 이 행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줄입시다라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같이 이야기하고 그냥 차 마시면 실제 효력이 그리고 또 없는 것이죠. 플라스틱 컵에다가 차 마시면서 플라스틱을 줄입시다. 이런 소리부동한 인간들. 아까 전에 초반에 나왔던 얘기긴 한데요. 이 플라스틱은 너무 다양해서 재활용이 잘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다양성을 좀 불편하겠지만 확 줄이는 방법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로 해. 맞죠.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알아서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필요한 것이죠. EU에서는 올해부터 에코 디자인 규제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 만들 때 재사용, 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할 거야. 물건을 만들 때부터 예쁘게 만들어서 많이 팔려고 하지 말고 재활용이 잘 되는 제품을 1순위로 생각해. 그리고 생산자에게 재활용되지도 않는 플라스틱을 사용하려면 킬로그램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그런 제도가 들어와 있지는 않은 거예요?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이런 포장 용기가 아니라 건축용이나 산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에 아주 작은 금액의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플라스틱 소비량이 많은 게 소비자의 소비용으로 쓰는 플라스틱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 감축의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또 강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더욱이 이게 수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지금 K 화장품도 정말 인기가 많고 음식도 그렇고 근데 환경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요. 진짜 수출하려면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이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그러네. 그렇죠. EU 같은 경우에 페트병에 재생원료가 25% 이상 들어가야 돼요. 재생원료를 넣지 않으면은 물건을 못 팔아요. 이게 2030년이 되면은 30% 이상으로 비율이 높아져요. 그리고 만약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페트병에 재생원료를 못 넣으면 우리나라는 EU 시장에 수출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제발 환경 타령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매우 꼰대스러운 낡은 사고방식이다. 맞습니다. 이게 뭐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기업들도 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켰는데 그거에 와서 그런 거니까 이게 대기업들 이런 것들이 함께 변화해서 재활용 아까 말한 것처럼 뭐 20몇 % 더 거기에 재활용할 수 있게 넣어라 이러면 재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더 있어지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소비자들 보고 분리배출 잘하세요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생산자들이 좀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 때부터 변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자들이 실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택권이라면? 그러니까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으니까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 용기가 많이 나와. 네. 그러면
배달을 시켜 먹지 말라는 거냐. 그러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회용기로 배달을 시켜주면 네. 우리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일회용 쓰레기를 안 배출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음료를 사 먹을 때도 다회용 컵으로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조금 더 나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소비자들이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이 존재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법과 규제를 강화시키고 기업들이 좀 더 많은 친환경 경영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쌤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그렇게 시점을 바꿔서 이렇게 선택권을 주세요라고 할 생각을 전혀 못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이행이 되고 행동을 옮겨진다면 저는 그 선택권을 너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행스럽게도 그런 노력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10개 자치구에서는 다회용기로 배달을 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는 15개 자치구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배달 앱에서 잘 찾으시면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다 그랬는데. 그리고 장례식장. 장례식장 다 일회용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장례식장에서도 그러니까 다회용기를 빌려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주에게 다회용기를 빌려주고 사용한 다회용기는 세척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아이디어들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앞으로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군요. 홍보대사 한 자리. 주세요. 홍보대사 한 자리.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꿈의 물질을 만든 것도 인간이지만 플라스틱 오염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플라스틱과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기업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것이고요. 기업과 정부의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시민들은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썩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도 응급결에 한 플라스틱 하셨나요? 플라스틱 개미지옥 탈출 게임을 이제부터 함께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